최참판의 횡포로 돌아가신 달구의 어머니. 종려 하나 죽은 것 가지고 웬 난리냐? 에잇, 그냥 뒷산에 가서 묻어버려라. 최참판, 내 이놈 용서하지 않겠다. 복수를 다짐한 달구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상한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달구라 불렀지요. 말수가 적고 짐승들과 더 친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날도 최참판 댁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뛰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는데 눈이 뒤집혀 붉게 충혈된 모습이 영락없는 산짐승이었습니다. 장정셋이 굵은 새끼줄을 잡아당기며 악을 썼습니다만 황소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뿔로 헛간 기둥을 들이받자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물통을 발로 차 엎질러 버리니 마당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이놈들아, 제대로 잡지 못해. 저것이 황소냐 호랑이냐. 최참판이 부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새끼줄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만 황소는 오히려 더 미쳐 날뛰며 앞발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나으리,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 미친 짐승 죽여야겠습니다. 하인 하나가 시겁한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최참판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마당 구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멍한 눈빛을 한 젊은이였지요. 달구가 아니냐, 물러서지 못해. 뿔에 받치면 죽는다. 하인 하나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황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참판이 기겁을 하며 고함을 질렀지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당장 물러서지 못해. 달구는 듣지 못한 듯 황소의 콧잔등에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달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워, 누렁아, 뿔났지. 그치,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켜서 서러웠지. 응, 내가 알지. 다 알아. 달구가 소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 날뛰던 황소가 거짓말처럼 온순해지더니 커다란 머리를 달구의 어깨에 비비며 음매 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 같았지요. 달구는 황소의 귀를 가만히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래. 네 잘못 아니제. 사람들이 네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요. 황소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구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하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최참판이 눈을 휘둥그레 뜬 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흥, 재수 없는 놈 같으니. 짐승 냄새나 풀풀 풍기며 돌아다니니 짐승들이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썩 물러서거라. 보기만 해도 재수 없다. 하인들이 달구를 밀쳐냈습니다. 달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만 황소를 향해 한 번 더 눈을 맞췄습니다. 황소 역시 슬픈 눈빛으로 달구를 바라보며 낮게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다 사람보다 짐승들과 더 친했으니까요. 개들은 달구만 보면 꼬리를 치며 달려왔고 까치들은 달구가 산길을 걸을 때면 나뭇가지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심지어 뱀조차 달구 앞에선 몸을 웅크리고 길을 비켜주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달구를 피하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근처엔 가지 말라고, 짐승 귀신이 붙은 놈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달구가 산신령의 저주를 받았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달구, 어미가 임신했을 때 산짐승과 눈이 마주쳐서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달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알아주면 되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달구는 산 아래 오막사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 이 씨가 피를 한 사발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선홍빛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지요. 엄니, 엄니, 정신 차려요. 달구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 씨가 가늘게 눈을 뜬 뒤 핏기 없는 얼굴에 미안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달구야. 엄니가 약해서. 그런 소리 마요. 내 당장 의원 모셔올 테니. 달구는 마을 의원을 없다시피 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한참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폐가 다 녹았구만. 이번 금음 안에 산삼을 쓰지 못하면 손쓸 도리가 없네. 약초로는 이미 늦었어. 산삼이라니 그것도 금음까지 고작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달구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의원이 나간 뒤 달구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니, 내가 살려. 저승사자가 와도 우리 엄니는 못 데려가. 산삼이 어디 흔한 풀이냐. 괜한 욕심 부리지 말거라. 엄니는 이제 됐다. 이 씨가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산에 들어가면 돼요. 산군님이, 짐승들이 알려줄 거예요. 엄니, 꼭 살려드릴 거예요. 달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날 밤 달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편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달구는 품속에서 낡은 피리 하나를 꺼냈는데 검은 대나무로 만든 피리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 피리로 짐승을 부르고 달랬다고 했습니다. 달구는 피리를 입술에 갖다 댄 뒤 천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구슬픈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는데 슬픔이 묻어나는 가락이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산을 타고 올라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지요. 잠시 후 오막사리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똥개 한 마리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낑낑거렸고 이어서 길고양이 두 마리가 담을 넘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덤불을 헤치고 나타나 달구 쪽을 바라보았지요. 니들도 듣고 왔냐? 내 슬픈 거. 알아. 달구가 피리를 내리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개가 달구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고 고양이들은 조용히 달구 곁에 앉았습니다. 달구는 그들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엄니, 살려야 한다. 산에 들어가야 해. 니들 도와줄 수 있제? 산삼 있는 곳. 알려줄 수 있제? 짐승들이 낮게 울었는데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개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고 고양이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달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결심을 굳혔지요. 금지된 산이든 뭐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사흘 뒤 마을에 새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새 어른이 오시면 백성을 좀 살펴주시지 않겠느냐며 기대에 부풀었으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현감은 부임한 첫날부터 관아 마당에 사냥꾼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마을에 포수며 덕꾼들이 줄지어 선 가운데 조현감은 높은 평상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양 명문가 서자 출신답게 옷차림은 화려했으나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는데 입술 한쪽이 삐딱하게 올라간 얼굴에선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조현감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들어라, 너희들. 내가 이번에 한양 병조판서 대감께 바칠 호랑이 가죽이 필요하다. 금 없는 놈으로 세 장을 구해야 한다. 포수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뒷산에 호랑이가 있기는 하나 그 놈들은 산군의 사자라 하여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현감이 코웃음을 치며 미신에 사로잡힌 것들이라 비웃었는데 산군이고 뭐고 다 헛소리라며 지금부터 뒷산은 입산 금진이 산에 있는 풀 한 포기와 짐승 한 마리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조현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흘 안에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은 10냥을 주겠다. 어서 산으로 들어가거라. 포수들이 마지못해 산으로 향하는 가운데 조현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관아로 들어가며 병조판서 대감께 잘 보이면 한양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의 살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달구는 최참판 댁 사랑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곳이었으나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달구가 머리를 조아리며 품삯을 미리 조금만 달라고 어머니 약값이 필요하다고 간청했습니다. 최참판이 부채로 달구의 머리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놈아. 감히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지금 조현감 나으리께서 산을 막으셨는데 내 주제에 산삼을 구한다고. 달구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그냥 어머니를 살리고 싶을 뿐이라고 애원했으나 최참판은 발로 달구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달구가 옆으로 쓰러지며 흙바닥을 굴렀는데 최참판은 내 어미가 죽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저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조현감 나으리께서 보시기라도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달구를 끌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달구는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옆구리가 욱신거렸으나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가운데 달구는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똥개 한 마리가 다가와 달구의 손등을 핥기 시작했고 이어서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와서 달구의 옆구리 상처를 조심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달구가 개들을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은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니들만 내 편이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달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여. 내 손으로 구할 거니까. 산이 금지됐으면 어떠냐. 밤에 들어가면 되지. 개들이 낑낑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구를 올려다보았으나 달구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달구가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려 했으나 이 씨는 기침을 하며
겨우 한 숟가락을 삼킨 뒤 토해내고 말았는데 달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씨가 가늘게 숨을 쉬며 산이 막혔다는데 어찌 아느냐고 물었고 달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자신이 방법을 찾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가 눈을 감자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달구는 어머니를 이불로 덮어드린 뒤 밖으로 나와 마당에 섰는데 어둠 속에 우뚝 솟은 뒷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달구는 품속의 피리를 만지작거리며 산군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구는 산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여 낡은 삼배 보자기에 밧줄과 호미를 챙겨 넣었습니다. 피리는 품속 깊이 넣은 뒤 자고 있는 어머니께 작은 목소리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관아 군졸 둘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달구는 숲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군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달구는 재빨리 숲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숨이 가빠져 달구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숨을 고른 뒤 품속에서 피리를 꺼냈습니다. 산군님과 짐승들에게 자신의 말이 들리느냐고 속삭인 뒤 피리를 입에 대고 낮게 불기 시작하니 구슬픈 가락이 어둠 속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잠시 후 덤불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토끼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더니 달구 쪽으로 다가왔고 이어서 노루 한 마리도 나타났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내리며 산삼 있는 곳을 아느냐고 어머니를 살릴 산삼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산 위쪽을 향해 깡충깡충 뛰어갔고 달구가 일어나 그 뒤를 따라 캄캄한 산길을 한참 오르니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토끼가 절벽 아래 바위 틈을 코로 쿡쿡 찌르는 곳을 보니 바위 틈 사이로 작은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는데 잎이 5갈래로 갈라진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달구가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들어 조심조심 흙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파내려가며 손끝이 떨렸으나 정성을 다해 흙을 퍼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산 아래쪽에서 횃불 여럿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조현감의 군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달구가 산에 들어가는 걸 보고 고자질한 모양이었습니다. 달구가 서둘러 산삼을 캐내려 했으나 뿌리가 깊어 쉽게 뽑히지 않았고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토끼가 달구의 바지를 물어뜯으며 도망가라는 듯 잡아당겼으나 달구는 고개를 저으며 이거 없으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으나 달구는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는데 드디어 산삼 뿌리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 횃불 불빛이 달구의 등을 비췄습니다. 군졸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왔고 달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산삼을 잡아당기니 마침내 뿌리가 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달구가 산삼을 품에 안으려는 순간 군졸 하나가 달구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달구가 산삼을 입에 넣어 삼키려 했으나 다른 군졸이 달구의 턱을 잡아 비틀었고 달구의 이가 부러지며 입 안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졸이 달구의 입을 억지로 벌려 산삼을 빼앗은 뒤 달구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다른 군졸이 발로 달구의 배를 짓밟았습니다. 달구가 신음하며 쓰러졌는데 군졸들은 산삼을 들고 좋아하며 조현감 나으리께 갖다 드리면 상을 받을 거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구는 눈 구덩이에 처박힌 채 꿈틀거렸으나 온몸이 으스러진 듯
일어날 수가 없었고 토끼와 노루가 달구 곁으로 다가와 낑낑거렸습니다. 달구가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차가운 별들만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니, 미안해요. 달구가 못났어요. 똥이 트기 전 달구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 구덩이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산삼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달구를 미칠 듯이 괴롭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달구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머니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방문을 여는 순간 달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씨가 이불을 덮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지 한참 된 듯 했습니다. 엄니, 엄니. 달구가 어머니를 흔들며 소리쳤으나 이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기만 했는데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달구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엄니, 엄니. 달구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으나 이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구는 그렇게 한나절을 울다가 지쳐 어머니 품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깨어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웃집 과부 하나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조심스럽게 달구더러 이제 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달구가 고개를 끄덕인 뒤 최참판 댁으로 가서 품삯이라도 받아 장례를 치르려 했는데 그게 달구의 실수였습니다. 최참판 댁 사랑채에 들어서자 최참판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달구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품삯을 미리 받아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으나 최참판은 부채로 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에잇, 기분 더럽게 아침부터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구나. 최참판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달구가 머리를 조아렸으나 최참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노비 하나 죽은 것 가지고 웬 소란이냐. 염은 무슨 염, 그냥 뒷산에 가서 묻어버려라. 품삯. 내 어미가 일한 게 얼마나 된다고 품삯을 달라는 게냐. 최참판이 달구를 발로 걷어차며 내쫓았습니다. 달구가 사랑채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최참판은 하인을 불러 저 더러운 놈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달구를 질질 끌고 나가는 와중에도 최참판은 투덜거렸습니다. 조현감 나으리 댁에 문안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재수 없게 만든다고 짐승 냄새 나는 놈이 죽은 년 얘기까지 들고 와서 하루를 망쳤다고 말입니다. 달구는 대문 밖에 내동댕이 쳐진 채 흙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달구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이었고 최참판은 마을의 주인이었습니다. 해걸음 무렵 이웃집 과부가 헌멍석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달구에게 이걸로라도 어머니를 싸서 묻으라고 했는데 그나마 과부만이 달구를 불쌍히 여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달구네 집 근처에도 오지 않았는데 상갓집이라 부정탄다는 핑계였으나 실은 짐승 냄새 나는 놈과 엮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달구는 혼자 어머니의 시신을 멍석에 싸서 등에 지고 뒷산 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을 파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는데 이미 울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차가운 흙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달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가운데 달구는 홀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달구는 무덤 앞에 앉아 흙을 한 줌 쥐었다가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니, 달구가 못나서 엄니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용서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달구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무덤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구가 품속에서 검은 대나무 피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흑죽적이었는데 이제 이 피리와 무덤만이 달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달구는 피리를 입술에 갖다 댄 뒤 천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처음엔 낮고 슬펐으나 점점 변해갔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가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숲속 깊이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덤불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더니 달구 쪽으로 걸어왔고 이어서 여우 한 마리, 노루 두 마리, 토끼 서넛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올빼미까지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달구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달구의 슬픔을 느낀 듯 조용히 무덤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내리며 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노란 눈동자로 달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야생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니들도 슬프냐? 나도 슬프다. 근데 눈물은 다 흘렀다. 늑대가 낮게 끙끙거렸고 여우도 꼬리를 말며 낑낑거렸습니다. 달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달구가 무덤의 흙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니, 달구가 약속합니다. 엄니한테, 우리한테 이런 짓 한 놈들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짐승들이 일제히 낮은 울음소리를 냈는데 마치 달구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늑대가 달구 옆으로 다가와 털썩 앉았고 달구는 그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니들, 나 도와줄 거제? 늑대가 달구의 손등을 한번 핥았고 여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달구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구는 달라졌습니다. 무덤 옆 작은 움막을 지어 그곳에서 지내며 낮에는 짐승들의 길을 따라 산을 헤매었고 밤이 되면 피리를 불러 그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토끼와 노루 같은 작은 짐승들만 왔으나 며칠이 지나자 멧돼지며 살쾡이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그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마음은 통했습니다. 달구가 슬프면 짐승들도 슬퍼했고 달구가 분노하면 짐승들도 눈빛이 날카로워졌는데 피리 소리 하나로 그들의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달구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관아의 기와지붕이 저 멀리 보였는데 조현감이 빼앗은 산삼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참판이 노비 하나 죽었다고 던진 그 말들도 귓가에 맴돌았는데 달구는 그 모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달구 옆에 앉아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구가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놈들, 사람 탈을 쓴 짐승들이제.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여. 늑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달구가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 입에 댔는데 이번엔 새로운 가락을 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차갑고 냉정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숲속에서 수십 마리의 쥐들이 스르르 기어 나왔고 나무 위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습니다. 달구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자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제. 저 놈들이 뭘 잃는지 두고 보자고. 달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달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그 옆에 늑대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조현감의 생일잔치가 관아에서 열렸습니다. 호랑이 가죽 3장을 병조판서에게 진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는데 조현감은 자축한다며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게 켜졌고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돼지 통구이며 닭찜, 가진 나물과 떡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담장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밥 냄새를 맡으며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며 크게 웃었습니다. 옆자리에 최참판이 아첨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이번 진상으로 한양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옵니다. 조현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그렇지. 병조판서 대감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더군. 곧 한양으로 올라가게 될 게야. 최참판이 술을 따르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조현감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는데 입가에 기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최참판이 문득 생각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나으리. 그 산삼 말입니다. 나으리께서 가져가신 그것 말이옵니다. 조현감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아, 그것. 내가 한양 가는 길에 팔아치웠네. 은 20냥을 받았지. 최참판이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그 바보 놈 어미가 그걸 못 먹고 죽었다지요. 쯧쯧,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약이라도 썼을 것을. 조현감이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대꾸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명이 질겨서 그렇네. 하나 죽으면 또 나으면 그만 아닌가. 두 사람이 달고 어미의 죽음을 안주 삼아 웃어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추고 풍악이 울렸는데 관아는 흥청망청한 잔치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술판이 무르익을 무렵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를 지키던 사나운 사냥개 서너 마리가 갑자기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고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개들이 왜 저러는 게요? 조현감이 술에 취해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버려 두게. 개 따위가 무슨 대수겠나. 그러나 곧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토록 시끄럽던 벌레 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겼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던 새들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관아를 감쌌는데 오직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기생 하나가 불안한 얼굴로 춤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바닥이 울리는 것 같사옵니다. 조현감이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계속 춤이나 춰. 하지만 기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마루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상위의 술잔에 담긴 술이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선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뼈를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피리 소리였습니다. 최참판이 귀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그 순간 관아 구석의 어두운 곳에서
시커먼 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만 마리의 쥐떼였는데 마치 검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깍, 쥐다, 쥐.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쥐떼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으나 조현감이 아끼는 물건들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비싼 비단 병풍을 갈까 구멍을 내고 뇌물로 받은 서책을 찢어 발겼습니다. 조현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비단, 내 돈. 하지만 쥐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간으로 몰려들어 쌀가마니를 터뜨려 마당에 흩뿌렸고 장롱을 기어올라 고급 옷감을 발톱으로 찢었습니다. 조현감이 가장 아끼던 물건들이 순식간에 쥐똥범벅이 되어갔는데 그 모습은 가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쥐떼가 식탁 위로 올라와 잔치상을 덮쳤습니다. 탐스러운 돼지 통구이 위를 쥐들이 새까맣게 뒤덮어 파먹기 시작했는데 기름진 고기가 순식간에 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최참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기생들은 치마를 걷어 올리며 마당 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조현감은 부채를 휘두르며 쥐를 쫓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는데 오히려 쥐 한 마리가 조현감의 도포 소매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바람에 조현감이 발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피리 소리가 날카로운 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쥐떼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트더니 그 사이로 살모사와 독사 수십 마리가 스르륵 기어 나왔습니다. 최참판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뱀이다, 뱀. 독사 한 마리가 조현감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조현감이 도망치려다 그만 주저앉았는데 독사는 조현감의 몸을 타고 올라가 목을 감았습니다. 조현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독사는 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날름거려 조현감의 뺨을 스쳤는데 그것은 마치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조현감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경직되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최참판의 발목을 휘감았는데 최참판은 혼절할 듯 눈을 뒤집으며 살려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피리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거짓말처럼 쥐와 뱀들이 어둠 속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건 난장판이 된 잔치상과 악취, 그리고 넋이 나간 악인들 뿐이었습니다. 조현감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참판은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입에서는 제발이라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멀리 뒷산 나무 위에서 달구는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구가 품에서 피리를 꺼내 천으로 닦았는데 그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 더 큰 게 남았다. 달구가 피리를 품에 넣은 뒤 나무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여전히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조현감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이미 산속 깊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그날 밤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뱀의 차가운 비늘이 목을 감는 감촉이 느껴졌고 쥐들의 찌르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아의 하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두들 무언가에 홀린 듯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조현감은 술을 들이켰으나
취기가 올라올수록 공포는 더 선명해졌고 새벽녘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현감은 관아 마당에 군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센 탓에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험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절대 요술이 아니다. 누군가 짐승을 부려 나를 해코지한 것이니 당장 범인을 찾아내거라. 조현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군졸들이 고개를 숙였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쥐와 뱀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참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고을에 포수 중 명수가 하나 있사옵니다. 강포수라 하는 자인데 짐승의 흔적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하옵니다. 조현감이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불러들여라. 한 시즌쯤 진아 강포수가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사내였는데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눈빛만큼은 매서웠습니다. 등에는 낡은 화승총을 메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사냥칼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껍게 박여 있었고 걸음걸이는 묵직했습니다. 강포수가 조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 뒤 조현감의 설명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관아 마당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가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한 곳에 멈춰 서서 손가락으로 흙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쥐 발자국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옵니다. 조현감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강포수가 다른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나으리. 쥐와 고양이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간 흔적이옵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말이옵니다. 최참판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고양이가 쥐를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강포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하오나 이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뱀의 흔적도 마찬가지옵니다. 독사와 살모사가 함께 움직인 자국이 있는데 평소라면 서로 영역 다툼을 했을 것입니다. 강포수는 한참을 마당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살폈습니다. 쥐똥이 떨어진 곳을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뱀이 지나간 자리에 흙을 손가락으로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조현감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란 말이냐? 강포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짐승의 혼을 빼놓는 소리에 홀린 것이옵니다. 누군가 필이나 북 같은 악기로 짐승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조종한 것이옵니다. 조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참판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강포수를 바라보았는데 강포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의 짐승들과 어울리며 피리를 부는 자가 딱 하나 있지 않사옵니까? 조현감이 번뜩 무언가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바보 놈, 달구, 감히 천한 것이 내게 요술을 부려? 최참판도 달구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그놈은 항상 짐승들과 어울렸고 검은 대나무 피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조현감이 벌떡 일어나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놈의 집을 덮쳐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끌고 오너라. 군졸 16명이 우르르 달군의 오막살이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달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 한쪽에 피리를 만들다 만 대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달구가 이곳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군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조현감이 상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 당장 산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거라. 군졸들이 황급히 산으로 올라갔으나 달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은 넓었고 달구는 짐승들의 길을 따라 다니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군졸 하나가 산중턱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듯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뒤를 누군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군졸이 다가가려 하자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고 사람 그림자는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졸이 관하로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자 강포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놈이옵니다. 달구라는 자 말입니다. 늑대가 사람을 안내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옵니다. 조현감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을 잡아야 한다.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내 목숨도 편치 못할 것이다. 강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게 사흘만 주십시오. 제가 그놈을 잡아오겠습니다. 조현감이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주마. 당장 그놈의 목을 베어 오너라. 살아서 데려오면 은 50냥 죽여서 데려와도 은 30냥을 주겠다. 강포수가 고개를 숙인 뒤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강포수는 조선 팔도를 돌며 온갖 짐승을 잡아본 노련한 사냥꾼이었는데 호랑이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달구 같은 산 도둑쯤은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포수는 산으로 들어가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는데 강포수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강포수는 달구가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밑에 만들어진 작은 움막이었는데 안에는 마른 풀로 만든 자리가 깔려 있었고 피리 조각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움막 주변을 살피니 온갖 짐승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늑대, 여우, 노루, 심지어 멧돼지 발자국까지 있었는데 모두 한 곳으로 모여든 흔적이었습니다. 강포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포수는 몰랐습니다. 달구는 이제 단순한 산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산의 모든 짐승이 달구의 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달구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늑대와 여우, 노루와 멧돼지가 달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달구는 그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니들, 무서우제. 늑대가 낮게 으르렁거렸고 멧돼지가 땅을 발굽으로 긁었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꺼내 입에 댔는데 이번엔 전과 다른 가락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전사의 노래 같은 비장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짐승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산짐승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너라, 강포수. 네가 짐승을 잡는 법을 아는 것처럼 나도 사람 잡는 법을 배웠제. 강포수는 산으로 들어간 뒤 이틀째 되는 날 달구가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밑에 만들어진 작은 움막이었는데 안에는 마른 풀로 만든 자리가 깔려 있었고 피리 조각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움막 주변을 살피니 온갖 짐승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늑대, 여우, 노루, 심지어 멧돼지 발자국까지 있었는데 모두 한 곳으로 모여든
흔적이었습니다. 강포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정말로 짐승을 부리는구나. 강포수는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는데 강포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만 남았을 무렵 강포수는 멀리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틀림없이 달구였습니다. 달구는 혼자 불을 쬐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포수가 화승총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 거리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어디선가 낮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구가 품에서 검은 피리를 꺼내 불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섬뜩했습니다. 강포수가 총을 겨눈 채 숨을 죽이고 있는데 뒤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강포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늑대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강포수가 총을 돌리려는 순간 다른 쪽에서도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늑대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강포수를 포위했습니다. 모두 7마리였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계속 불고 있었는데 피리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늑대들이 그 소리에 맞춰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강포수가 총을 들어 한 마리를 겨냥했으나 다른 늑대가 옆에서 덮쳐들었습니다. 으악! 강포수가 총을 쏘았으나 빗나갔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강포수의 어깨를 물어뜯었고 다른 늑대가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강포수가 사냥칼을 휘둘렀으나 늑대들은 마치 사람처럼 공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덤벼들었습니다. 강포수는 평생 짐승을 잡아왔으나 이런 늑대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군사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한 마리가 앞에서 주의를 끌면 다른 마리가 옆에서 공격했습니다. 이놈들! 강포수가 칼을 휘두르며 한 마리를 베었으나 늑대는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강포수의 등에서 피가 흘렀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자 강포수는 횃불을 집어 던져 늑대들을 놀라게 한 뒤 있는 힘껏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늑대들이 뒤를 쫓았으나 달구가 피리 소리를 멈추자 늑대들도 추격을 멈췄습니다. 강포수는 간신히 산을 빠져나와 관하로 돌아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관하로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강포수가 달구를 찾았으나 늑대 떼의 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현감이 강포수를 보러 갔을 때 강포수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늑대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오른쪽 다리는 부러져 부목을 댄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조선 팔도의 명포수가 아니었더냐? 조현감이 소리쳤습니다. 강포수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니옵니다. 늑대 7마리가 마치 군사처럼 움직이며 저를 애워쌌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처럼 싸웠습니다. 조현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참판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건 요사스러운 일입니다. 저놈을 그냥 두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조현감이 이를 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조현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산에 불을 질러라.
최참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산의 불을. 나으리, 그런 마을 백성들이 나무도 못하고. 조현감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상관없다. 저놈을 잡지 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 당장 군졸들을 모아 산 아래쪽부터 불을 놓아라. 짐승들이고 뭐고 다 태워 죽여버려라. 최참판이 고개를 숙인 뒤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군졸 30여 명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걸음 무렵 산 아래쪽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가 순식간에 타올랐고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 나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을 뒤덮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달구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산 아래를 보니 여러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놈들, 산을 태워버릴 작정이제. 달구 곁에 있던 늑대가 불안한 듯 낑낑거렸고 노루들은 겁에 질려 뛰어다녔습니다. 멀리서 짐승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는데 불에 갇힌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달구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으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불길을 피해 달구에게 달려왔는데 털이 그을려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달구가 토끼를 안아 올려 상처를 살폈습니다. 토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구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니들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네. 달구가 토끼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왔는데 등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달구가 급히 흙을 퍼 불을 끈 뒤 멧돼지를 어루만졌습니다. 다 태워 죽이겠다고. 그래, 누가 다 죽나 보자고. 달구가 일어서서 품속에서 피리를 꺼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는데 더 이상 슬픔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입에 문뒤있는 힘껏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곡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는데 고막을 찢는 듯한 고음과 낮은 저음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격분의 소리였고 전쟁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불길 속에서 눈이 붉게 충혈된 멧돼지 떼가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멧돼지들이 일제히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을 지키던 군졸들이 멧돼지 떼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멧돼지 떼가 군졸들을 향해 돌진했는데 군졸들이 창을 들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멧돼지들은 창을 개의치 않고 군졸들을 들이받았고 군졸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군졸 하나가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고 다른 군졸은 멧돼지에게 밟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횃불이 땅에 떨어져 굴러다녔고 혼란 속에서 군졸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늘에서는 멧돼가 날아와 군졸들을 습격했습니다. 매들이 화승총의 심지를 낚아채어 불을 끄고 군졸들의 머리를 발톱으로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조현감은 관아에서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떼와 하늘을 뒤덮은 멧돼를 보자 조현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산 위에서 달구는 계속해서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그 소리에 맞춰 더 많은 짐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여 명이 넘게 산에 올라왔으나 멀쩡히 내려온 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내리며 산 아래 관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제.
조현감, 네 차례다. 그날 밤 조현감은 관아 안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마다 널빤지를 대고 군졸들을 사방에 배치했으나 조현감의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술을 마셔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도 조현감 곁에 붙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군졸 20명이 창과 활을 들고 경계를 섰으나 그들의 얼굴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한밤중이 지날 무렵 어디선가 낮은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으나 점점 선명해지며 관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군졸들이 긴장한 채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저기. 군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정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늑대 떼였습니다. 7마리의 늑대가 천천히 관아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로 여우와 멧돼지, 살쾡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활시위를 당겼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겨누지도 못했습니다. 군졸 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쏘지 마라. 함부로 쏘면 저것들이 달려든다. 짐승들은 관아 마당을 빙 둘러싸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포위망을 친 것처럼 말입니다. 늑대들은 낮게 으르렁거렸고 멧돼지들은 발굽으로 땅을 긁었습니다. 그때 관아 정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달구였습니다. 달구는 손에 검은 피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 모습은 예전의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현감이 방 안에서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달구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놈이다. 저 바보 놈이 왔다. 최참판이 떨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서 뒷문으로 도망치십시오. 하지만 조현감이 뒷문을 열려는 순간 그곳에도 여우떼가 이빨을 드러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현감이 다시 문을 닫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달구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군졸들이 창을 들고 에워쌌으나 아무도 달구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짐승들이 눈을 부릅뜨고 군졸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구가 조현감이 숨어있는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현감, 나와라.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어미 죽인 놈, 산삼 빼앗아간 놈, 산을 불태운 놈, 나와서 내 얼굴을 똑바로 봐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방문이 조금 열리며 조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은 100냥을 주마. 아니, 200냥. 달구가 피식 웃었는데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돈으로 내 엄니 살릴 수 있었지. 그 돈으로 불타 죽은 짐승들 살릴 수 있나? 조현감이 문을 조금 더 열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 재산 다 주마. 관직도 내놓겠다. 달구가 고개를 저으며 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낮은 음을 길게 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무겁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산 위에서 천둥 같은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군졸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은 소만큼 컸고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온몸에서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군,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관아 정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군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습니다. 호랑이는 달구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달구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달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조현감이 방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호랑이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참판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구가 조현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재산, 저승 가서 써라. 아, 짐승 뱃속으로 가는구나. 조현감이 두 손을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달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조현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구는 피리를 다시 입에 대고 날카로운 고음을 길게 불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나팔처럼 관아를 가득 채웠습니다. 피리 소리가 끝나자 호랑이가 포효했고 늑대떼와 멧돼지들이 일제히 조현감과 최참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관아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현감과 최참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아 마당에는 피와 찢어진 옷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아 곳간에 가득했던 쌀과 곡식이 마을의 가난한 집 마당에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쌀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현감은 어디로 갔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피리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달구는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뒷산 달군의 오막살이에 가보았으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구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작은 봉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위에 검은 대나무 피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달구가 피리를 묻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는데 이번에는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탐욕스러운 관리가 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에는 산군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군님 곁에는 피리 부는 젊은이가 있다고, 그가 바로 달구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힘없는 이를 괴롭히면 산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단다. 그럼 호랑이가 내려와 벌을 준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엔 산군님이 계시거든. 바른 사람은 지켜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신단다. 그렇게 달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자라서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달구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달구가 산속 깊은 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달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그 영혼이 산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권력과 탐욕으로 백성을 짓밟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산 정상에서 가끔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 소리는 마을을 지키는 자장가 같았고, 때로는 경고의 나팔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달구는 떠났으나 달구의 마음은 영원히 이 산에 남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리 부는 머슴, 짐승의 왕 달구의 이야기이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